저도 그 얘기 듣고 약간 좀 와우 열심히 일하고 와서 그냥 뭐 소주랑 뭐 닭발 하나 먹는 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감정 기복을 거의 안 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감정이 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녕하세요, 다이아제입니다. 오늘은 어떤 한 분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나에게 필요한 일인 건 알겠고 정말 중요한 일, 해야 되는 일인 줄은 알겠는데 에너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땐 그럼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극복을 했나요?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맥락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해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의욕이 안 생기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문제, 두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는 정말 내가 지금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한동안 계속 수면이 불규칙적이었고, 그리고 뭔가 요즘에 영양소를 고루고루 섭취를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햇볕을 오랫동안 못 받아도요, 에너지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햇볕이 잘 안 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아요. 유럽 국가에 살면 특히나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영양소, 필수 영양소가 비타민 D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햇볕을 사람이 잘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몸 안에 있는 에너지나 밸런스들이 굉장히 많이 깨져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따져보고, 비타민 C 이런 것들 가장 기초적인 것 같지만 기초적인 게 충족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 영양소들이 뭔가 불충분한 상태는 아닌지 그거부터 따지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정신적인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 이거는 정말 이제 너무 사람들한테 치였다. 아니면 내 경제적인 상황이 안 풀린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너무 이런저런 스트레스, 상황적으로 막 압박해오는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보면 아무래도 어떠한 다른 일을, 새로운 일을 할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곰곰이 따져봐야 되는데, 정신적인 문제는 환경을 바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환경을 바로 바꿀 수가 없는 문제라면 육체적인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돌려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는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마약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은 햇빛입니다, 여러분들. 햇빛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람은 태양광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주기적으로 햇볕을 쐬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영양소만 잘 충족을 시켜줘도 사람이 크게 필요하거나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다 하지만 몸에서 오는 신호일 때가 많거든요. 호르몬적인 신호일 때가 많은데, 그 호르몬이 사실은 내 생활 패턴에서 뭔가 밸런스가 깨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호르몬들이 이제 분비가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 에너지가 없다, 의욕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뻔한 얘기지만 운동하고 햇볕 쐬고 나가서 걷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기본적이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런 기본적인 게 깨지면요, 그 무엇을 해도 사람은 사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또 있겠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문제겠죠. 먹고 자고 입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뭘까? 그거를 해야만 내가 행복해진다? 나에게 있어서 과연 그 근본적인 어떠한 것, 그건 과연 뭘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금방은 사실 이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완, 풀어주고 릴렉스 해주고 쉴 때는 또 쉬어주고 그러면서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올리고 이런 부분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밸런스라고 말씀을 계속 아까부터 드리고 있는데, 밸런스에 해당되는 거에서 제가 다른 어떠한 성질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한번 더 도와드려 볼게요. 이완만 한다고 해서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것을 할 만한 막 힘이 다시 솟아날까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막 여행도 가고 독서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를 기분 좋게 편안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현대인들이 굉장히 게으른 것도 게으른 거지만 욜로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이걸 많이 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완은 잘해요. 근데 이완만 또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들어서 계속 이완만 하려고 하거든요. 계속 놀려고 하고 계속 쉬려고 하고, 그게 편하고 그게 재밌다라고 느끼고 그게 인생이야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열심히 일하고 와서 그냥 뭐 소주랑 뭐 닭발 하나 먹는 거, 그래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만큼 빡빡하게 사는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 그냥 술 한 잔 기울이고 아니면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그 정도로도 큰 행복이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순간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행복이지, 그거를 행복이란 단어로 묶어둘 수는 없는 거고 치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 정말 그것만 해서 행복해서 행복하다면 그건 진짜 행복인 거예요. 맨날 소주 먹고 맨날 닭발 뜯어도 행복하다면 그건 행복인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해도 행복하다면. 근데 매일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지만 그게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맛있는 거 먹을 때 사람들이 와 행복해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게 근본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소소하게 느끼는, 소소하게 즐기는 행복의 순간순간들이지만 그 행위를 반복한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막 송두리째 행복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행복이라는 거, 뭐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또 되게 닮아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행복해서 막 기분이 좋아지면서, 기분이 좋아져야 사람이 뭘 하려고 하거든요. 신기하게 사람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뭘 안 하려고 해요. 기분이 좋아지면 뭘 하려고 해요. 진짜 신기해요, 사람이란. 그래서 진짜 사람을 잘 다루는 방법 중에 그 방법이 있어요. 기분 좋게 만들어줘라. 저 사람을 움직이려면 기분 좋게 만들어줘라. 그래서 그런 말도 나왔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큰 그 고래도 칭찬이면 춤을 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데는 칭찬,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걸 남한테만 대입하겠어요? 나한테도 대입해야지. 내가 기분 좋아지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이렇게 뭐 소주 한 잔, 아니면 뭐 와인 한 잔, 닭발, 뭐 오늘은 어떠한 맛집, 이런 걸로, 새로운 옷, 이런 걸로만 그 행복이란 단어를 자꾸 쫓아가지 말고, 제가 아까 다른 성질 두 개로 더 이해를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이완만 계속해서는 그게 행복이 될 수 없고 결국은 그게 나에게 순환되는 에너지로 쓰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간적으로 내 기분을 좋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걸로 약간의 에너지를 축적할 수는 있어요. 그걸로 또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에너지는 여러분 순환돼야 되거든요. 에너지란 게 계속 사이클처럼 돌고 돌아야지 그게 진짜 에너지고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내가 쉬어야지 에너지가 뭐 채워지니까 이렇게만 살면 자꾸 쉬려고 해요. 자꾸만 쉬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에너지를 자꾸 순환시키는 거예요. 돌아가게. 이걸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수축. 자, 아까는 이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에너지가 돌아가게 만들려면 여러분 수축을 같이 해줘야 돼요. 수축이 뭐냐, 근육을 만들 때, 생성시킬 때도 웨이트장 가서 이거를 할 때도 여러분들 가만히 그냥 수축만 시켜서 근육이 생기지 않죠. 이완만 하고 있는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항상 보면 수축과 이완, 수축과 이완, 이 작용으로 근육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축과 이완을 둘 다 잘해줘야지 결국은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힘은 언제 생길 것 같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잘 쉬어주면 힘이 생기지 않나요? 또 다른 에너지가 또 생기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힘은 자꾸 써야 더 생긴다 라고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약간 좀 와우 정말 명쾌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힘은 쓰면 쓸수록 더 생긴다. 근데 이것도 지혜롭게 해석해야 돼요. 계속 막 무리하게 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동 처음에 시작할 때도 5kg짜리 막 들잖아요. 아령 같은 거. 그러다가 근육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10kg가 되고 또 10kg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15kg도 되고. 근데 처음부터 내가 15kg를 못 든다고 해서 나는 무능하구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뭐든지 단계를 올릴 때 에너지를 올리고 힘을 키울 때는요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내가 15kg 들 수 있으면 15kg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근육이 훨씬 더 탄력이 붙으면 20kg, 30kg 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이완이 필요한 순간에는 이완을 하고 다시 힘을 더 써야 될 때는 쉬지 말고 오히려 거기서 일을 한 번 더 해봤을 때 더 큰 힘이 생기고 더 큰 지혜가 생기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항상 쉬고 릴렉스하고 잠깐 멈추고 이게 능사는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땐 그렇게 하지만 그러다가 또 해야 될 땐 또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의욕이 떨어져 있고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데 똑같이 의욕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거나 그렇게 뭔가 글루미한, 뭔가 침침한 그런 음악을 듣는다던가 그런 가사의 노래를 듣는다던가 그렇게 한다면 역시나 더 에너지를 뺏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기운이 떨어져 있고 에너지가 좀 떨어져 있을 때는 항상 좀 우울하다거나 좀 자극적인 그런 매체들을 피하는 게 좋아요. 한마디로 내가 매일 활기차고 매일 즐겁고 싶다면 항상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나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것들만 자꾸 접하는 게 좋겠죠.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면 정말 좋겠죠. 이제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우울증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막 어두운 음악 좋아하고 슬픈 노래 좋아하고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실제로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다 차단시키거든요. 정말 생활 속에서 힘찬 음성을 갖고 싶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으면 본인의 에너지를 뺏길 만한 그 어떤 것에도 시간을 주지 마라라고 전 얘기를 해요. 그런 것부터가 중요해요. 자기가 막 축 처져 있는데 어떻게 막 힘있고 에너지 있는 전달력 있는 목소리가 나오겠어요? 항상 축 처져 있는데 어떻게 짱짱한 소리로 막 멋있는 소리로 막 노래를 부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순적인 거죠. 그래서 먼저는 체력부터 올리고 생활 패턴을 교정해서 전체적인 삶의 에너지를 올려버리라고 저는 굉장히 그 얘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감정 기복을 많이 타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감정 기복을 거의 안 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감정이 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막 감정 기복을 탄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게 그걸 써먹으면 감정이 정말 풍부한 거예요. 표현력이 너무 뛰어난 거고 너무나도 막 공감하는 에너지가 큰 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근데 어떤 사람이 저는 감정을 잘 다스리나 봐요. 저는 감정 기복을 안 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감정선이 메말라 있는 사람. 근데 자기를 그렇게 포장을 잘 하는 거죠. 나는 감정 기복 안 탄다. 오히려 그게 더 감정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난 감정 기복 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감정이 막 풍부한 사람들이 나는 감정 기복이 심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좋게 써먹으면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좋게 써먹으면서 좋게 해석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하물며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 자기를 감정 기복 안 탄다고 굉장히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처럼 포장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감정 기복을 심하게 타는 사람들은 그거에 안 좋은 면만 보고 또 그걸 안 좋은 면으로만 쓰면서 그렇게 계속 자기의 성향에 대해서 고민하느냐. 안타까운 거죠. 감정이 풍부한 거예요. 좋게 써먹으면 나는 너무 다양한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백지장 하나 뒤집는 차이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이고요. 나쁜 것도 좋게 보면 좋게 보여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좋게 잘 쓰일 수 있게끔 방향만 살짝 돌려줘도 생활에서 매여있는 그런 찌뿌둥한 감정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가 생활 패턴에서 부족한 것들, 결핍되어 있는 영양소 그런 것들 챙기시고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나 근력이 빠지지 않도록, 몸에 근력이 빠지면 일단 사람이 체력적으로 다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것들은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패턴이 교정이 안 되니까 그게 보다 안 좋은 쪽으로 기울어서 안 좋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생활 패턴만 바꿔주면 즉시 그것도 강점과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면서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수축과 이완으로 잠깐 멈춰서 쉬어야 될 때면 쉬어주고 나에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쉬세요, 여러분들. 이완과 동시에 그러다가 또
해야 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수축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는 수축의 단계로 다시 들어오세요. 이렇게 이 사이클이 잘 일어나야지 지치지 않아요. 운동도 쉬다가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어느 정도의 이 수축과 이완의 주기를 가지고서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하루 하기도 하고 이틀, 3일, 이틀, 3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단위로 그래요. 근데 이거를 최대한 빨리 이렇게 줄여나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수축과 이완의 사이클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에요. 한 번 벌어지면은 다시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겪어봐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수축과 이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패턴의 사이클을 잘 지키면서 하시다 보면 마치 배에 왕자가 생기고 알통이 막 생겨나는 것처럼 애플힙이 되는 것처럼 결과가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행하는 데 있어서 더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완과 수축의 사이클의 기간이 잘 안 맞아서 결과가 잘 안 보여서 여러분들이 더 지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축과 이완의 사이클에서 여러분들이 더 밸런스를 잘 맞춰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해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다른 얘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게요. 어떤 분에게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